여러분 여기 아까 그 우리가 그 등기필 정보에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근데 우리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 그 옛날에 보안카드 있죠?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연상하면 되는데, 뭐 시험은 안 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비밀번호로. 1번 썼으면 그 다음에 2번 쓰고, 2번 쓰고 그 다음에 3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거기는 이 보안카드는 뭐예요? 번호가 거기서 몇 번 저기 하라 그런 적 있죠? 어떤 걸 쓸지 모르지만 이거는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그러면 다른 건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 거기 방금 얘기한 대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이제 중요하니까 옛날에 한 13회 때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잘 뜨면 나오다 안 나오다 하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이해두고 갑니다.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그 몇 페이지에 262페이지 그 4번 있죠?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 별표를 작은 거 해둡니다.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해두시고 작은 거 해두시고 자 그냥 내용만 참고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리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의 의의와 제출 이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모여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교부할 때는 자 어디에서는 등기소에서는 자 등기소의 등기관이 자 이렇게 등기를 마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면 이 갑이란 사람이 명의가 올라가 있죠. 그 새로이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된 사람한테 이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 사람한테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2번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해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제출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어디로 제출할 때는 이제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제공할 때는 누가 제공하라는 얘기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지 지금.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이전 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니까. 자, 얘가 이거 내라는 게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 마쳤죠? 이 사람들 이제 뭘 받았어요, 이제? 등기필 정보 받았죠? 그럼 등기필 정보 받아서 얘가 이제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또 남한테 뭐 할 때는, 팔을 때는 누가 내는 거 이제? 의리 의무자가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받을 때는 누가 받고, 권리자가 받고, 낼 때는 누가 내는 것이고, 의무자가 낸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다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권리자한테 뭐 한다는 얘기니까. 통계주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2번 제출 이유는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신청할 경우에 그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통지받은 의무자의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 그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뒷면에다가 뭘 써갖고 그 비밀번호하고 고유번호하고 그 일련번호 있죠? 그걸 써갖고 제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공한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부를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등기부를 만들려면 그 진정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의무자의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등기필 정보 얘기다. 등기필 정보. 자, 그럼 의무자 내는 등기필 정보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제출하는데 당연히 등기를 뭐를 한다면 공도로 등기 신청한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이거? 제공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유증이에요. 유증 얘기입니다. 자, 유증은 유증은 자, 그분이 만약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자, 이분이 갑이라는 분이 만약에 사망하시고 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 했다는 게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하면 자, 그러면 이분이 사망하신 다음에 유언에 의한 징여를 했다는 게 그러면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있죠. A하고 을하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디에 그 장롱 안에 그죠? 나이 드신 분은 그래서 그 집문서나 땅문서 어디 보관해? 장롱 안에 그 차단서 열면 그 빨간 내복 밑에 거기 막 비닐에 막 싸갖고 막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죠? 그래 그 아버지가 숨겨놨던 거 그거 어떤 분은 그
장판 밑에다가 막 비늘 쌓고 놓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 파일에 껴갖고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딘지도 몰라. 자기가 꽂아놓고 잊어먹죠. 그럼 나중에 집 팔을 때 보니까, 집 팔을 때 보니까 그 국자, 부동산 사무실 가서 집 팔을 때는데,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번 내죠? 그럼 거기에 누가 오냐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하고, 이 세무소의 사무장하고 둘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특히 이제 누가 이제 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꼭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명패 거의 한 1m 되는 거. 이런 명패. 이런 명패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이 봉황이 막 그려져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크게 공인중개사 막 그래갖고 이름까지 새겨갖고. 아니, 조금 반만 해도 되는데 그걸 막 이런 걸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왜 가져올 것 같아요? 등기는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을 가죠? 그러면 당연히 자,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법무사 사무실에 연결되니까 그 서류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기표 정보 이런 거 이제 가져오면 다 어디다 건네주는 거예요, 지금. 다 인감유명하고 다 건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 등기표 정보 이제 이 등기표 정보는 항상 파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마지막 잔금 받을 때 뭘 건네줘야 되니까. 인감유명하고 뭘 줘야 되고 등기표 정보 줘야 된다니까. 파는 항상 이 등기표 정보를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라고 항상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항상 염두에 두라는.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 사망은 뭐예요? 그 농에서 뭘 찾아다가 집문서 찾아다가 하죠. 근데 잊어버렸다 하게 되면 자, 뭐라 얘기하냐면 그 법무사 이제 사무실에서 얼마 내라고 5만 원 내라 그래요. 그 지역에 따라 틀려요. 지금은 이제 3만 원짜리 없죠. 3만 원짜리 없어요. 최소한이 이제 5만 원입니다. 지역에서 서울 가면 15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15만 원짜리 있으니까 항상 그 법무사 사무실 가려면 그 법무사 사무실이 이렇게 새 건물에 입주된 거길 가야 돼요. 그 허름한 건물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 허름한 건물 가는 게 나아요. 왜? 거기는 이제 임대료가 싸니까 싸게 받아. 그래서 얼마를 더 주면 된다고? 5만 원만 더 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등기 마치고 어디서 받은 보통 보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그 법무사가 보내줘요. 그럼 내가 집을 사면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지금. 등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에서 찾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그 등기필 정보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주는지 알아. 원래 어디서 주는 거예요? 등기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는데. 그래서 항상 항상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집할 때는 항상 그걸 내야 되니까 항상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 내는 거니까. 그러면 잊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잊어버리면 뭐 하면 되니까. 5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263페이지에 그 쌍가루 3번 등기필 정보를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 줄쳐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 경우,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질상 단독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단독 신청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단독 신청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단독 신청은 누구만이 하는 거 이거 권리자만이 한다는 얘기죠?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해 놓지. 그건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낸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외우는 거 뭐라고? 다만 우리 아까 이제 승소한 의무자가 있잖아. 왜? 의리 등기를 안 해가니까. 안 해갖고 등기 좀 해갖게 해달라고 해서 그 승소한 의무자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얘가 등기를 안 해가죠? 갑이 뭐예요? 갑이 소송합니다. 뭐라고? 얘가 판사님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등기 좀 해가끔 해달라고 그래서 소송했죠? 그러면 이제 이 승소한 의무자가 뭐예요? 단독으로 판결받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승소한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반드시 뭘 내야 돼요? 등기표 정보를 내니까. 자, 승소한 의무자니까 승무는 내나 누구는 안 낸다고? 보상부 명판과는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보지 않죠. 그러면 보자가 뭐냐면 자, 무슨 등기 할 때 보존 등기. 상자가 뭐예요? 상속 등기. 부자는 뭐겠어요?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명자는 뭘 것 같아요? 등기. 명의네. 자,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판자는 판결. 자, 관자는 관공서예요. 저는 관공서가 속이진 않겠죠? 관공서가 만약에 관공서하고 자, 법률행위 맺고 매매계약을 맺고 자, 그 땅을 팔든가 관공서가 팔든가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책에 263페이지에 정지상 단독일 경우 보존 등기, 명의자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 토지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근데 상속이한 등기, 상속 등기는 의무자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 정보가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속 등기는. 그 다음에 그러나 줄치세요. 뭐라고?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의한 경우 그래서 거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집행형 있는 판결일 때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안 내도 돼요. 왜?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가 뭐에 통해서 확정 판결. 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소송을 하죠? 그럼 판결을 통해서 갑과 을이 뭘 맺었다고 이거? 매매 계약을 맺은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줄치세요. 뭐라고? 승소한 의무자가 뭐를 할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누구의 의무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는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고 승무는 내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승무라는 단어를 내가 들었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승무가 뭐예요? 그 무슨 비구니 승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깔 모자 쓰고 춤추는 거. 그 승무 그렇게 연상하세요. 그래서 뭐는 내나 승무는 내나 누구는 안 낸다고 보상부 명판가는 안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라든가 상속이나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니까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판결일 때 권리자가 판결일 때는 내는데 승소하는 의무자는 낸다 그랬죠? 권리자는 안 내고 관공서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왜? 관공서가 위조하고 그러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 없다니까 관공서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자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저 4번에 관공서 촉탁에 한 것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기억에 이렇게 써 있죠? 경매, 공매, 수용 등에 한 관공서가 등기를 뭐 할 때는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뭐가 되니까 확보가 되니까 국가기관이니까 굳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매 등기는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써 있죠? 없는 경우니까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잊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3가지가 있죠? 그 여러분 생각에 재교부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재교부 해줘요? 아유 여기 없잖아. 지금 1번, 2번, 3번에 없잖아. 그런 얘기요. 재교부 없어요. 무조건 그런 거 없어요. 절대 멸실됐다는 점. 자 그러면 등기별 정보가 뭐가 됐다고? 멸실됐어요. 그 절대 뭘 안 해줘요 이거. 재교부 안 해줘요. 왜냐면 재교부 해주면 뭐예요? 법무사가 5만원씩 받고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럼 등기관들도 그 자기네 등기관 그 공직을 마치죠? 마치면 이제 뭐예요? 마치면 이제 그 1차는 면제해주고 2차만 시험 봐갖고 뭐가 될 수 있어 이거? 자기도 법무사 될 수 있잖아. 그 법무사 되려면 이제 자 법무사 됐고 뭘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재교부 해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절대 뭐가 없다고? 재교부 없어요. 그래요. 재교부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단독주택이 많을 때는 자기가 만약에 집을 살고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거? 이웃집 있죠? 그래서 자 같은 소재지니까 같은 관할등기소에 이전이가 돼 있죠? 그럼 같은 관할등기 소유권자에 두 사람 이상의 보증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왜?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면 그 앞집 누가 사는지 잘 알아요? 잘 모르지 않아요? 모르죠. 저는 몇 년 동안 앞집이 누구 사는지 왜냐면 제가 새벽에 나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보증서 제도가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 뭐가 없다는 게 보증서 제도 같은 게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91년도에 폐지되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멸실됐으면 방법 몇 가지뿐이 없어요. 3가지뿐이 없어요. 3가지 뭐냐면 직접 본인 또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등기부상에 보니까 그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만 나이로 1살이야.
어? 한 살이죠. 그럼 걔도 소유권 취득하죠. 취득하잖아. 왜? 부모가 해주든 누가 해주든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걔는 한 살이니까 의무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의무자 안 되지. 왜? 일단 그 법정 대리인이 저 해줘야 되니까 마음대로 팔 수 없으니까. 저 여러분 착각하셨구나. 하여튼 의무자가 누가 이제 법정 대리인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게 왜냐면 그 미성년자는 뭐예요? 자기 개인이 못 팔으니까. 그러면 본인 또는 뭐예요?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누가 와야 돼? 이제 법정 대리인이. 직접 뭐 하든가. 직접 뭐예요? 직접 모여서 출석을 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자기 신분증 제시하고 내가 본인이 맞다는 뭘 작성하면 돼요? 확인 조서 쓰면 됩니다. 뭘 작성한다고? 확인 조서 작성한다. 직접 출석해서.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그 등기소 가는데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가갖고 뭐예요? 자 만약에 변호사라든가 대리인이 변호사라든가 뭐예요? 법무사가 모일 경우에 대리일 때는 얼마 주고 이거 5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애들 비싼 데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도 깎아달라 그러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5만 원 주고 뭘 확인 정보 받아야 돼, 확인 정보. 여러분 생각에 여기 이 확인 정보 받으러 만약에 등기부상의 명인이 나야. 내가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부인시켜갖고 대리 보낼 수 있어요. 그거 가서 인상착의를 써야 됩니다, 거기. 얼굴에 점이 왼쪽 측면에 점이 있고 뭐 코에 점이 있다든가 인상착의를 써야 되니까 누가 가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법무사 있죠?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뭐가 아닌 경우 대리인 경우 아닌 경우 있죠? 그 이외에 임의 대리인 경우에는 자 그 의무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부분 있죠? 작성한 부분에서 뭘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아갖고 공증부번을 냅니다. 공증부번. 그러니까 딱 등기필 정보가 몇이 됐으면 옛날에는 왜 어르신들이 그걸 막 그 비누리에 싸갖고 막 장판 밑에 숨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의사주의니까 그 등기필 정보만 넘겨주면 뭘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이고 소유권을 넘겨놔주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지면 그 집이 날라가고 막 그러고 보니까 불안해갖고 그걸 막 그냥 그 장롱에 숨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학부모들한테 막 그 비싼 가방 같은 거 막 선물 받잖아요. 그 가방에다가 그 집문서를 남겨갖고 장롱 속에다 넣어놨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거 가방이 너무 예뻐갖고 내가 갖고 싶어갖고 그거 그거 한 몇 년 동안을 그거 가방을 쓰지도 않고 거기다 넣어놓길래 그래서 한번 쓰자니까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큰일 난다고 막 그래갖고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미워해. 아니 그 쓸데없는 거 그거 그냥 5만 원 주면 저기 할 걸 그거를 그냥 무슨 신주따지 모시듯이 그걸 거기다가 뭐 봉화로 비싼 가방 그거 나중에 그거 오래돼 갖고 쓰지도 못하게 그거. 그래서 형님 그 아들님이 놀러 갖고 막 그냥 그 장롱문 열고 그 가방 그냥 송곳으로 막 연다고 막 찔러 갖고 그거 그거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큰손자라고 막 잘했다 뭐 그렇게 나는 가방 달라는데 주지도 않고 손자 새끼가 막 저기 해갖고 그러니까 없애도 아무 상관 없애 그거 뭐 찢었고 그 애들이 막 찢어갖고 뭐 옛날에 보면 막 끄집어내갖고 딱지치기하고 막 딱지 잡는다고 막 저기 하고 필요 없다니까. 묘지 됐으면 뭐하라고 딱 방법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등기부 정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외워보자니까요. 뭐라고? 아하. 자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뭐라고? 승무는 뭐예요? 내나 누구는 보상부 명판가는 안 낸다. 만약에 뭐가 됐으면 몇일 됐으면 뭐예요? 증. 이 공증부번 증. 그 다음에 확인정보 출석 증인석을 뭐하라고? 조서하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하면 떠올려야 된다. 뭐라고?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가는 안 낸다. 몇이 됐으면 뭐예요? 증 인석을 뭐라고? 조서하라. 증 공증부번 인 확인정보 석 하면 뭐라고? 출석 조서 작성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몇이 됐으면 방법이 몇 가지라고? 3가지. 그 3가지가 뭐라고? 증인석을 조서하라. 증인석. 그렇게 외웁니다. 그 증하고 공증부번. 인 확인정보 확인. 석 출석. 그렇게 연상합니다. 연상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서 까먹지 않게요. 어차피 까먹을 거. 그리고 까먹고 나서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거기 책에
자, 그 263쪽에 그 쌍가루 사본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있죠? 방법 몇 가지뿐이 없다고? 세 가지뿐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그 263쪽에 있는 그, 자,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하고 뭐한 경우하고 없는 경우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보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65페이지 5번 인감증명 나오죠? 그 인감증명은 별표 좀 해두시고 인감증명 그래도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인감증명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제도가 뭐예요? 서명 제도가 있어요. 뭐가 만들어졌다고? 서명 확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저 프랜카드 걸렸죠? 뭐 무슨 제도가 있다고 이제 서명이 걸렸죠? 이제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뭘 중요시 여겨요, 지금? 인감증명 중요시 여기죠? 서명보다는 뭘 중요시 여겨요? 인감증명 중요시 여기니까. 자, 거기 기본지 뭐예요? 기본 의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 신청인인 신청정보 또는 위임장 등의 일정한 사항을 뭐하고 기재하고 기명 내린 해야 된다. 이때 날인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날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서면을 뭐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한다. 근데 2번에 이렇게 써있죠?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허위등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등기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구니까? 의무자만 뭐예요? 집주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누구 것만? 의무자 것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쌍가루 1번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써 있죠? 거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자, 1번 줄쳐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예요? 의무자로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경우 의무자 인감증명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뭐가 돼서 멸시돼서 신청정보의 위임 확인 서면 또는 뭐예요? 공증서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할 뭐 할 경우에 신청할 경우 의무자 인감증명 써 있죠? 그래요. 그 두 개가 이제 그 까맣게 써 있죠? 그리고 6번에 협의분할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몇 번하고 몇 번하고 1번하고 3번 중요하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거 한번 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하고 뭐고,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하고,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증명은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건 같다는 죠. 그건 같으니까 그걸 좀 보자는 죠. 그러면 잘 보세요. 1번이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모일 때 의무자 할 때 등기할 때 있죠?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보존 등기 마치고 뭘 받았다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는 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니까?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왜?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지만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같이 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두 개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맞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 안 지우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 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자, 이전 등기 할 때 있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뭘 내줘야 돼요? 의무자는 인감증명 꼭 내야 됩니다. 누가? 갑이 의무자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전 등기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자, 이 사람이 또 이제 3번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 등기 해주죠? 그럼 얘는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내라. 이제 그 의미, 그죠? 그럼 이 을이란 사람이 꼭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제 을구에다가 1번에서 여기 자, 저당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병한테. 그러면 뭐 지상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설정해주죠? 그 얘가 뭐니까 얘가 소유권자고 의무자니까 모두 내고 모두 내 이거 등기별 정보하고 인감이 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하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 자,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 할 때는 설정해 줄 때는 소유권자가 뭐니까 의무자니까 뭘 해라고 인감증명하고 등기별 정보 내라는 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여기다 임차권 등기해 줄 때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자 해주는 거죠? 소유권자는 뭘 내줘야 돼요? 인감증명하고
등기부 정보 다 내라는 얘기죠.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하 현재 소유권자가 뭐라면 의무자라면 그 의무자는 반드시 뭐하고 뭐를 다 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료 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무슨 등기할 때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예요.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꼭 뭐예요. 뭘 내라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 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죠. 여하튼간에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증을 받아야 돼요. 뭘 취득하면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증을 받는다니까. 얘는 지금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만약에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얘가 언제 의무자가 돼요? 무슨 등기할 때 의무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가 얘한테 돈 갖고 얘가 말소등기 할 때는 얘가 이제 말소등기 해줘야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무슨 등기 할 때는 말소등기 할 때 이때는 뭐예요? 얘가 의무자예요. 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의무자는 뭘 해줘야 돼요? 등기부 정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한테 내가 을한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내가 이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의사를 뭐예요? 의사를 뭘 통해서 해줘야 돼 이거? 등기필 정보를 왜? 등기관이 얘한테 오라 그래갖고 당신 병 뭐예요? 을한테 돈 받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말소등기 신청해 오면 등기관은 뭘 알고 싶으냐면 얘 의사를 알고 싶어. 돈 받았는지. 그럼 뭘 내줘야 되니까. 등기표 정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지금. 말소등기 할 때 의무자니까. 또 의무자 얘가 또 언제 의무자가 돼요? 저당권을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이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때 의무자죠. 그때는 뭐예요? 이 등기표 정보만 내면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굳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인감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내면 되니까.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관한테 의사를 밝히는 서류가 딱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인감료하고 등기별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부실등기가 되면 잘못해버리면 재산적인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두 개를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예요? 까면 안 되니까 너는 뭐만 내라는 얘기예요. 등기별 정보만 제공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예요? 이거를 등기별 정보를 뭐 했다면 이게 멸실돼서 분실했다는 게 분실해서 자 분실했으면 뭐예요? 방법이 몇 가지라 했어요 이거?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본인이 법정대리 직접 왔죠? 직접 출석하면 본인이 직접 왔으니까 확인하게 되면 등기관이 확인이 되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뭐라 써있냐면 자 거기 몇 페이지에 이제 26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써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뭘 잊어버렸다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멸실돼서 등기 신청 정보에 위임 확인 서면 또는 뭐예요? 공중부원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 자 이렇게 확인 정보하고 뭐예요? 공중부원 왜? 이걸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뭐하고 뭘 줄치시고 거기 위임했다는 확인 서면 또는 뭐예요? 공중부원 있죠? 그거 줄치시고 그 밑에 써놓으세요.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 대리인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리인을 보냈으면 뭐까지 같이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도 같이 보내라는 거죠. 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인감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를 잊어버려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누구 보낼 때는 대리인 보낼 때는 모두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감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 인감료 얘기가 되면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자니까 인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누구하고 소희하고 조야 인감이는 남자아이는 뭐예요? 자 누구하고 여인네 소희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걸 설정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저세상을 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처푸는 처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당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저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병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이 병은 뭐가 아니라고 이거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병말이다 아니죠. 뭐가 아니라고? 병말이가 아니다. 병말이 아니다 아니죠. 병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말소등기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게
인감료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뭐예요? 인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왔을 때 뭐라 나오면 저당권에 무슨 등기 나오면 마쇼 등기 나오면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인감료 내 안 내 이거 안 낸다 아니게요. 왜?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감용 암기 방법은 자 뒤에 암기 방법 몇 쪽에 나오냐면 40? 48쪽에? 아니 40쪽. 그 40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거기. 자 거기 인감용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인감료는 누가 하고 소유와 저세상을 설정하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하고. 거기 아래 이제 보상부 명판관 나오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뭐예요? 인감료는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없다면 인감료 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에 몇 페이지에 자 266페이지 그 밑에 쌍가로서 한번 인감증명서에 자 266쪽입니다. 인감증명서에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서 있죠? 그래서 1번 공동점 단독인청입니다. 뭐라 써있어요? 보존등기, 상속등기. 뭐하고 같으니까 등기필 정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는 보상부 명판관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그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정증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 공증을 받았다면 굳이 뭘 인감용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받았다면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뭘 낼 필요 없다고? 인감용을 낼 필요 없다. 그래서 보상부 명판관은 제출 안 하고 자 모일 때도 보상부 명판관은 공증받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는 보상부 명판관은 뭐 받아서 공증받아 안 낸다. 그래서 공증을 받으면 뭐 할 필요 없다고? 인감용을 낼 필요가 없다. 거기서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 거기 쌍가로 5번 인감유명의 유효기간 용도 나오죠? 거기 몇 개월이라고? 3개월 나오죠?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 뭐예요? 등기법에서 배울 기본 기간은 기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감용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다 몇 개월이에요 이거? 3개월입니다. 그 다음 앞에 이제 1개월짜리가 있어요.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이라고? 1개월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산 신청할 때 그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 받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 공인인증 사용자 등록 기간이 3년. 3년이에요. 3년. 딱 몇 가지뿐이 없어요. 딱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냥 인감유명은 몇 개월이라고? 3개월짜리 내라. 인감유명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3개월. 그죠? 인감유명 3개월이다. 인감 3개월. 근데 인자를 한번 써보세요. 인자를 천천히. 인자를. 하나, 둘, 몇 개월이라고? 그래. 3개월. 딱 3개월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넘기시고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쭉 넘겨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 각하사유가 있는데 거기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가지고 등기를 해오게 되면 등기관이 뭘 받아요 이거? 접수 받아요. 뭘 받는다고? 접수 받아요. 그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그림으로 따지면 앞에 여러분 몇 페이지 요약 앞에 있죠? 맨 앞에 여기 요런 면 있어요 지금 그 4페이지 앞에 4페이지 여기 있어요. 요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거 4페이지 그 4페이지 요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각종 등기 특별 절차 각종 권리 절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왼쪽부터 세 번째 칸이 등기 신청 절차 그래서 원칙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써놨죠. 요거 해놨죠. 요거 그죠?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와 뭐예요? 첨부 정보 있죠? 박스에. 그럼 이런 걸 뭐하게 제출하게 되면 맨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이제 접수 받는다도 했죠? 뭐 받는다고? 접수 그 그림에 지금 이게 접수 받는다는 얘기. 모든 등기를 뭐예요? 모든 등기를 이렇게 신청한 절차를 이렇게 보면 접수 받는다는 게 접수 받으면 일단 뭐예요? 접수 받으면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요.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심사. 그 심사가 무슨 심사라고? 형식적 심사. 형식 심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류만 심사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실적 심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서류만 심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동시신청이라고 했는 건 뭐 그거 지금 볼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 있죠? 그 동시하라고 그런 개념이니까 지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yes냐 no냐 이렇게 써놨죠? 거기 yes, no냐고 영어로 써있잖아 지금. 그죠? 그 영어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게 서류가 완비하면, 서류가 다 갖춰 있으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기록을 해요. 기록하고 뭐예요? 식별표를 표시하죠? 식별표. 식별 표시하죠? 그 식별표를 표시하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시냐면, 그 4월 1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 이제 그 양도소득세 저기 하니까, 그래서 3월 말까지 뭐 해야 돼, 이거? 소유권 넘기라 그랬죠?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물권 변동 언제 생기는 거니까, 등기가 완료가 돼야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식별표로 표시해서 완료가 돼야지만이 접수 시부터죠? 그럼 일단은 뭐부터 시켜놔야 돼요? 접수부터 시켜놔야죠? 등기관이 언제 완료된 간에 완료가 되면 언제부터 이제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일단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무조건 접수부터 해놓는 거야. 등기관이 언제 하든 간에 뭐예요? 완료가 되면 언제부터 접수받을 때 물권면도 생기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는 그냥 기다렸다가 고지서 날라와야지만이 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지서 기다리면 과태료 묻는 거예요, 그거. 그거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가서 내는 겁니다, 그거. 그냥 그 재산세 내듯이 고지서 날릴 때 그걸 기다리면 뭐 내라는 거니까. 과태료 냅니다, 과태료고. 과태료 내니까. 그래서 막상 본인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하고 막상 자기가 닥치면 굉장히 뭐 갑자기 긴장돼갖고 불안해요. 일단 며칠까지 3월 말까지 뭐부터 하라고? 접수부터 일단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가 완료된 거는 언제든 간에 완료가 되면 접수시니까. 자, 그러면 이건 yes야. 서류가 완비됐다는 얘기죠? 그럼 no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완비됐다는 얘기예요? 서류가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서류가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 서류가 미비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각하하겠다는 얘기예요. 각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 각하사유 있죠? 각하사유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여러분 책 넘겨보세요. 282페이지에 자 3번에 뭐가 나와요? 등기인청에 각하가 나오죠? 거기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 2번 별표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자 281쪽입니다. 281쪽에 그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별표 두시고 그걸 눈으로 쫙 어디부터 기억부터 치읓까지 있죠? 치읓까지 딱 봐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내 눈에 그게 봐갖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몇 쪽이라고? 281쪽에 그 2번 있죠? 졸리면 그거 별표라도 해놓고 자야 돼요.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자. 하여튼, 자, 그래서 거기 기억하고 니은은 중요 단어가 없느냐. 이 자체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없느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대. 등기 능력이 없는데 뭐예요? 그러면 각하해야 되겠지. 그죠? 그건 알죠?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런 거 있죠? 캐노피나 이런 거 얘기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있죠? 법령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법령에 근거 없는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특약사항이 되면 그 뭐하고는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뭐예요? 특히 지상권은 주된 권리야. 지상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특약할 수는 없어. 근데 전세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종된 권리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없는이란 단어가 보이면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 디귿은 뭐예요? 자 디귿하고 여러분 디귿하고 뭐예요? 미음하고 엮어보면 디귿하고 미음은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 민법을 포함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분리해서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을 뭐 한다는 거. 금지한다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주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뭐하고 분리해서? 채권과 분리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뭐 하지 말라는 게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주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 두 가지 무슨 권리라고? 주된 권리예요. 요 세 가지는 뭐라고?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그럼 지역권은 어디에 종된 권리? 소유권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이란 뭐예요? 전세금의 종된 권리. 저당권은 뭐라고? 채권의 종된 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특히 시험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절대 종놈인데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만 주된 권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토지 거래허가 있죠? 토지 거래 허가서 나오죠? 허가서. 허가서 나와요. 그러면 이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게 언제냐 하게 되면 거래한다는 것은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매매 거래하게 되면 관청에 가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허가서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 두 가지는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도 주된 권리니까 만약에 지상권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1000년을 해놨어. 1000년을. 왜? 지상권은 장기가 가능하니까. 그럼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소유권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허가서 내는 게 뭐냐면 매매 거래 소유권 잊었는 게 이게 지니까 뭐라고? 지상권이야. 이 두 가지 요 가니까 가등기야. 이 세 가지는 딱 뭐야? 허가서 내야 돼. 그 토지거래 허가서는 그 허가서를 내는 거 세 가지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안 내는 거 외우지 말고 뭐라고? 내는 거 세 가지만 외우는 거야. 뭐 할 때 낸다고? 거래 줬는 게 매매 거래 줬는 게 유상거래니까 허가서가 거래 줬는 게 지상권 가등기 끝. 요때만 내는 거야. 그 이해는 안 내는 거야. 그럼 보존는 게 할 때 내야 안 내? 안 낸다니까. 위존는 게 할 때만 낸다니까. 그죠? 그 임차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상속받아서 이줬는 게 할 때 내야 안 내? 토지거래 허가고요. 안 내요. 진정명의회복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왜?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매매거래 이줬는 게 지상권 가등기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지상권이 주된 권리니까 모두 내야 돼. 이거 허가서 내야 된다니까. 가등기 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다니까. 외워야지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라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따질 때 지역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구분 건물은 대주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세 가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막 이게 파산적으로 나누는 건 여러분이 한 문제풀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되게 복잡하지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 자 지우고 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농지 전세권은 안 해오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 맨날 듣는 게 하여튼 아마 10월달까지 저도 한 민법 시간에도 듣고 그래서 한 5000번은 들을 거야. 머리도 양심 있지. 5000번씩 농지 전세권 든 게 안 된다는 건 5000번 들어. 5000번 안 해도 돼. 그건 나중에 그냥 갑자기 농지 나오면 뭐가 생각나 이거. 전세권 안 된다 생각됐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미음은 저당권 분리 처분하지 못하라 했죠? 채권과 분리해서. 그 다음에 그 일부 자기 지분에 보존 등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각하사의 중에서 특히 29조 자, 메토 2호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저소지 자, 몸안에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이거 좀 외워보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그 다음 뭐하고? 저당권하고 뭐예요?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되는 게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죠? 자기 지분만 보상 없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는 게 이거. 상속 등기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자, 어느 하나의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땅을 매립해서 갑을병 세 사람이 매립했으니까 이 갑도 3분의 1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 갖고 병도 3분의 1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이 땅의 소유권자죠? 자,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공유물이니까 이 공유물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소유권자니까 만약에 방치했다가 딴 놈이 뭐예요? 등기해놓고 등기해놓고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 세 사람이 공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자, 보존 등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가능하다. 왜?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해달라고 하면
얘도 해달라고 얘도 해달라면 등기부가 졸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구 거,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데 무슨 단어만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거 딱 2가지만 외우자는 게. 뭐하고? 보존하고 상속등기. 그럼 마찬가지예요. 상속등기도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 숨은 1인찌들이 많어. 그 21인찌들이 뭐냐면, 그 어느 왕회장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 뭐예요? 20몇 살 먹은 애가 날라왔어. 나도 21인찌라고. 그래갖고 뭐예요? 그래서 무슨 어디 가서 뭐 DNA 검사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속등기는 다 전원이 하든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해주는 거지,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돼. 똑같은 원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주 나오는 저게 이거예요. 만약에 모르더라도 뭐예요?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권리자 중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자, 자기 몸 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가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꼭 외울 단어가 뭐냐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야. 그럼 자기 지분만 단어인데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게 딱 몇 가지라고? 2가지야. 그럼 자기 지분만 나왔는데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상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가능하다 그랬죠?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 여기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존하고 상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거는 맞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뿐이 없다고? 2가지만 안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다수의 뭐예요? 다수의 포괄 수중자 중 여러 사람 중 다수의 포괄 수중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가능하다 써있죠? 그 여튼간에 자기 지분만 나오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라고? 2가지. 뭐하고? 보존하고 뭐예요? 상속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라도 외우자니. 이거라도 뭐라고?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이 아닌 다른 이전 등기나 뭐예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해운되면 안 되고, 그 공유지분, 지분 나오죠? 지분의 용익물권 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다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지분만에 보존 등기 안 되고, 그 시읒에 뭐예요? 공동상속인이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되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 신청한 거야. 그럼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죠?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이게 촉탁 등기라 그랬죠?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촉탁으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가압류 등기를 뭐예요? 신청했다고 써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신청이라 써 있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으니까 촉 써 있죠?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촉탁으로 할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하면 틀린다니.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죠. 왜? 이건 무슨 등기니까? 촉탁 등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표정은 다 맞을 것 같아, 느낌에. 나오면 틀려. 뭐가 나오면 가압류 등기라고 나왔으면 그 뒤에 뭐 하는 거라고? 촉탁하지. 촉탁으로 해야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신청하면 안 된다. 써있죠? 요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거 이해된 거를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뭐 하라는 게 내 눈에 익혀라는 게요. 내 눈에 익어갖고 익으면 뭐예요? 익으면 이거는 각하사유고 익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각하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중요해요. 이거는 꼭 봐야 돼. 이거 한 문제짜리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등기 실행의 완료 넘겨보시면 이제 쭉 넘겨보세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거기 289페이지입니다. 그 289페이지에 거기 2번 있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 2번 앞에다 별표를 작은 걸 해둡니다. 작은 걸. 별표 작은 걸 해두시고. 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등기가 완료가 돼요. 뭐가 된다고? 등기가 완료가 된다. 완료가 돼요.
그 등기가 완료되면 자, 이 누가 등기관이 자, 누구한테 등기 관리자한테 아까 뭘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등기필 자, 이렇게 등기필 뭐예요? 정보를 만들어 줘요.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면 다 명의가 올라간 사람한테 뭘 만들어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만들어 주죠? 그럼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자,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죠?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명의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존하고 뭐라고? 이전하고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표시만 바뀐 거죠? 그럼 그건 등기필 정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 주는 거지. 하여튼 등기필 정보는 뭐 한 거예요? 뭐 한 경우에만 권리가 새로운 권리가 뭐 할 때만 올라갈 때만 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등기 완료는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등기필 권리자한테 새로운 명의가 올라간 사람한테 뭘 만들어주고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대장소관청에 자, 대장소관청에 뭐가 됐다고? 등기가 마쳤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자, 변경 사실을 뭐 한다? 통지를 한다.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하고 뭐는 같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특수성에 부동산 하나 있는데 하나인데 뭐예요? 뭐하고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뭘 만들었으니까? 대장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현재 바다를 최초로 매립한 사람이 만약에 누구예요? A란 사람이 매립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해서 자식인 갑이란 사람이 자, 땅 팔아먹으려고 뭐예요? 보존등기 하죠? 보존등기 했죠? 그러면 대장에는 A가 소유권자인데 등기부에는 뭐예요? 갑이 소유권자니까 무슨 등기 마치면 보존등기 마치면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장의 소유권 보존사유에서 누가 갑이 뭐예요? 갑이 지금 소유자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대장을 딱 보면 이게 미등기인지 등기부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뭐라고 써 있으니까 소유권 보존이라고 써 있으니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 있죠? 또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의리 소유권자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거기 자 289쪽에 2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등기관은 다음에 등기를 뭐 할 때는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디에다가 토지일 때는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가등기를 포함해서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제 광주로 이사 오게 되면 여기다 2-1번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땅은 충청도에 있고 이 대장이 충청도니까 여기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죠. 그 충청도 군청에서는 이 서울 주소지 보고 보내줘야 되겠죠. 제한세. 그러니까 다이모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보내주라고? 광주로 보내주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세금 받을 때 편리하니까. 근데 거기 말세 쓰면 말세하고 회복하면 회복하라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그 답이 2번이에요 거기. 자, 거기 밑에 그 파란 표시 있죠? 쌍가리 번 밑에다가 자, 그러면 등기필 통지서는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게 줄치세요. 뭐라고? 등기필 통지제도는 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있죠? 그 압류는 안 나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대장에는 여기 여러분 토지대장 건축물대 이 대장에는 자 소유권자만 등록돼 있죠. 그 여기 대장에 지상권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럼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에 여기에 등기 맞췄다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보내주는 건 뭐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이. 왜? 대장을 만든다는 기본 취지는 뭘 거두려고 만든 거니까. 세금 거두려고 소유권자한테 세금 거두려고 거둔 거니까 그 지상권자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게요. 그러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 여러분 꼬시려고 소유권이란 말을 하나 쓰고 그 소유권에 뭐예요? 가압류. 소유권에 뭐라고? 가처분.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있죠?
그래요. 이런 거는 보내준다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이거. 필요 없다니까. 여기다 가압류 가처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답이라는 게 뭐라고 거기 자 소유권에 압류는 필요 없고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등기필 통지 대상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등기필 통지 대상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보에 가등기를 불포함한다 그랬죠? 불포함한다는데 여러분 거기 과세자료는 뭐예요? 가등기를 포함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가압류 가처분 가짜 들어가는 거, 가짜 들어가는 거. 근데 왜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 세금 내니까 뭘 해놓다는 게 가등기만 해놔요. 아 그러니까 요 가등기를 많이 하죠. 그럼 나중에 가등기 많이 하면 그 세무서에서 갑자기 통보가 옵니다. 당신 불안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가등기를 많이 하는지. 그 세금의 소명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뭐예요? 와서 소명해 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자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투자자 뭐 갖고 뭐예요? 그 뭐 하고 싶으면 탈세하고 싶으면 가등기를 절대 가등기 많이 하지 마시고 뭐 해놓으라고 가압류라 가처분으로 가야지. 가등기 많이 하면 그 세무서에서 저 연락 와요. 통지서 와갖고 당신 한번 와보세요라고 연락 오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면 과세제로 송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에는 답으로 나오는 게 딱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등기부에 쓰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통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자. 이해하셨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